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2024년 3월 15일 금요일 오후 3시 27분 제가 이사회 회의 중에 받은 전화 한 통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 전화는 제 딸이 중환자실에 있다는 소식이었죠. 회의실에 울린 전화벨 소리, 비서가 조심스럽게 제게 수화기를 건넸습니다. 회장님, 보육원에서 급한 연락이.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원장의 목소리는 이상하리만큼 차가웠습니다. 아버님, 따님이 화장실에서 미끄러져서 병원에 있습니다. 중환자실이라고. 미끄러졌다고요. 그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죠. 그것이 시작일 뿐이라는 걸. 병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13년. 제 딸 수진이가 태어난 지 13년. 그중 8년을 보육원에서 보냈습니다. 제가 그곳에 보낸 거죠. 중환자실 복도. 하얀 불빛이 제 눈을 찔렀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작은 몸. 머리에 두른 붕대가 유독 하얗게 보였습니다. 보호자분이신가요? 신경외과 과장이라는 의사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회장님, 따님 상태가. 일단 앉으시고 들으시죠. 그가 보여준 엑스레이 사진. 저는 의학을 모르지만 그 금이 간 두개골 사진은 충분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원장 선생님은 화장실에서 미끄러졌다고 하셨는데 이건 아닙니다. 이 상처는 둔기에 의한 타격입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오래된 흔적도 있고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오래된 흔적이라고요? 얼마나 오래됐다는 겁니까? 최소 2년, 아니, 그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2년, 700일이 넘는 시간, 제 딸이 맡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몰랐습니다. 그때 중환자실 문이 열리고 한 아이가 들어왔습니다. 수진이와 같은 보육원 아이라고 했죠. 민지라는 이름의 그 아이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아저씨, 수진이 아빠 맞으시죠? 떨리는 목소리, 겁에 질린 눈동자. 수진이가 맨날 맞았어요. 큰 언니 오빠들한테. 근데 수진이가 맨날 말했어요. 아빠한테는 비밀이라고. 아빠가 걱정할까봐 말하면 안 된다고. 그 순간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딸아이가 저를 걱정했다고요. 겨우 13살짜리가? 민지가 들려준 이야기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3명이 있어요. 고등학교 다니는 오빠들. 진호, 태수, 그리고 민수. 그 오빠들이 보육원 애들 다 때려요. 특히 수진이를. 왜 수진이를? 수진이가 예쁘대요. 그래서 더 때린대요. 반항 안 하니까 재밌대요. 제 주먹이 떨렸습니다. 분노, 아니, 그보다 더한 무언가가 제 안에서 끌어올랐습니다. 그날도 화장실이 아니었어요. 3층 빈 방이었어요. 거기서 민지의 증언은 계속됐습니다. 야구방망이로 때렸다는 것, 수진이가 쓰러졌는데도 계속 때렸다는 것, 그리고 원장이 와서는 원장 선생님이 말했어요. 경찰 오면 화장실에서 넘어졌다고 하라고. 안 그러면 우리 모두 쫓겨날 거라고. 저는 즉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실망스러웠습니다. 증거가 부족합니다. 아이들 진술만으로는, 그리고 보육원 측에서는 사고라고 주장하고 있어서 담당 형사의 미온적인 태도, 그 뒤에 무언가가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저는 제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20년간 제 곁을 지킨 김 실장, 그에게 지시했습니다. 보육원 관련 모든 자료를 가져와. 재정, 인사, 후원금 내역, 모든 것을. 일주일 후, 김 실장이 가져온 서류 뭉치. 그 안에는 충격적인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원장 박정민, 58세, 20년간 보육원 운영. 정부 지원금과 후원금을 합쳐 연간 15억. 하지만 아이들에게 쓰인 돈은 3억도 안 됐습니다. 나머지는 원장 개인 계좌로, 그의 아들 유학비로, 강남 아파트 구입비로. 더 충격적인 건
경찰과의 유착이었습니다. 해당 관할 경찰서장의 아내가 보육원 행정실장, 교육청 담당 공무원은 원장의 대학 동기, 완벽한 카르텔이었죠. 회장님, 이거 건드리시면 큰일 납니다. 김 실장의 걱정스러운 목소리.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큰일. 내 딸이 2년간 맡고 있었는데 내가 몰랐어. 이보다 큰일이 어디 있나? 저는 조용히 하지만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먼저 가해 학생들. 진호, 18세, 대학 진학 준비 중. 태수, 17세, 체육 특기생. 민수, 17세, 성적 우수자. 저는 제가 운영하는 재단의 이름으로 움직였습니다. 대한민국 주요 대학 입학처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희 재단에서 매년 100억씩 기부하고 있죠.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체육 특기생 추천 취소됐습니다. 장학금 모두 끊어졌습니다. 아르바이트 제가 아는 모든 곳에서 거부당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그들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신림동의 낡은 고시원. 그들이 모여 술을 마시고 있었죠. 누구세요? 진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수진이 아버지다. 그 이름을 듣자마자 그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너희가 내 딸에게 한 짓 다 안다. 민지가 다 말했어. 그리고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진호, 내 보육원 생활기록부다. 초등학교 때부터 폭력 전과가 12건. 태수, 너는 15건. 민수, 너는 성폭력 시도까지 있더군. 그게 왜? 이 자료들이 대학과 취업처에 모두 전달됐다. 너희 인생은 끝났어. 하지만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너희가 내 딸에게 가한 모든 폭력, CCTV에 다 찍혀 있다. 보육원 3층 빈 방. 거기 숨겨진 카메라가 있었거든. 사실 그런 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믿었죠. 죄를 지은 자의 두려움이었습니다. 형사 고소. 아니, 안 할 거야. 대신 저는 그들 앞에 계약서를 던졌습니다. 평생 수진이 치료비와 위자료 매달 500만 원씩 못 내면 그때는 정말 형사고소다. 너희가 성인이 된 지금 처벌이 어떨지 궁금하지? 원장은 더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제가 소유한 언론사를 통해 특종을 준비했죠. 보육원 비리 20년. 김 실장이 모은 자료들이 빛을 발했습니다. 하지만 터뜨리기 전 저는 원장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의 호화로운 사무실에서 회장님이 왜 여기까지 내 딸 이야기하러 왔습니다. 아, 그 불행한 사고. 정말 죄송합니다. 사고. 그 단어를 듣자 제 안에 무언가가 폭발했습니다. 사고? 2년간 맞아온 게 사고입니까? 증거가 있습니까? 아이들 말만 믿으시는 건.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녹취록이 떴죠. 이게 뭔지 아십니까? 당신이 비리 자금으로 산 강남 아파트 거래 내역, 아들 유학비 송금 기록, 그리고 경찰서장과 나눈 통화 녹음. 원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루 들이죠. 자수하든 도망가든 20시간 후 이 모든 자료가 언론에 공개됩니다. 원장은 더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제가 소유한 언론사를 통해 특종을 준비했죠. 보육원 비리 20년. 김 실장이 모은 자료들이 빛을 발했습니다. 하지만 터뜨리기 전 저는 원장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의 호화로운 사무실에서 회장님이 왜 여기까지 내 딸 이야기하러 왔습니다. 아, 그 불행한 사고. 정말 죄송합니다. 사고. 그 단어를 듣자 제 안에 무언가가 폭발했습니다. 사고? 2년간 맞아온 게 사고입니까? 증거가 있습니까? 아이들 말만 믿으시는 건.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녹취록이 떴죠. 이게 뭔지 아십니까? 당신이 비리 자금으로 산 강남 아파트 거래 내역, 아들 유학비 송금 기록, 그리고 경찰서장과 나눈 통화 녹음. 원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루 들이죠. 자수하든 도망가든
수문의 시간 후 이 모든 자료가 언론에 공개됩니다. 아빠. 3개월 만에 들은 딸의 목소리.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수진아, 아빠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빠가 왜 미안해요? 몰랐어. 아빠가 너무 바빠서. 내가 그런 일을 당하는 줄 몰랐어. 수진이가 약하게 웃었습니다. 알아요. 아빠가 바쁜 거. 그래서 말 안 했어요. 아빠 힘들까봐. 왜 그런 생각을? 아빠가 맨날 전화할 때 피곤한 목소리였어요. 회사 일 힘들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 일까지 걱정하면 안 될 것 같았어요. 13살 아이의 배려. 그것이 저를 더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수진아, 이제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아빠가 약속해. 저는 결심했습니다. 단순한 복수가 아닌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기로. 제 재산의 절반, 약 5천억을 출자해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수진이의 집, 학대받는 아이들을 위한 진짜 보호시설이었죠. 변호사 팀을 구성했습니다. 아동학대 전담 변호단, 무료 변론, 수문의 시간 핫라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직접 운영에 참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일만 하는 아버지가 아닌 아이들 곁에 있는 아버지가 되기로. 1년 후 재판이 열렸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실형을 받았습니다. 원장은 징역 15년, 관련 공무원들도 모두 처벌받았죠. 하지만 법정에서 제가 한 마지막 발언이 화제가 됐습니다. 재판장님, 저도 죄인입니다. 딸을 지키지 못한 아버지의 죄, 그 죄값을 평생 치르겠습니다. 다시는 우리 사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수진이는 회복했습니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웃음을 되찾았죠. 이제는 제 곁에서 새로운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는 일기를 씁니다. 2025년 9월 8일, 수진이가 오늘 학교에서 상을 받았다. 미술대회 금상. 딸아이가 그림으로 표현한 건 희망이었다.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아가는 아이의 그림. 나는 묻고 싶다. 이 사회의 모든 아버지들에게. 당신의 아이는 안전한가? 당신은 아이의 눈물을 보고 있는가? 혹시 바쁘다는 핑계로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가? 법이 지켜주지 못한다면, 사회가 외면한다면 우리 아버지들이 나서야 한다. 그것이 내가 배운 교훈이다. 참교육. 그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 그리고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스템을 바꾸는 것. 오늘도 수진이의 집에는 새로운 아이들이 온다. 상처받은 아이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안전하다. 진짜 어른들이 지켜주고 있으니까. 내 이름은 김성준. 한때는 성공한 CEO였지만 이제는 그저 한 아이의 아버지다. 이것이 제가 들려드리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분노했나요? 답답했나요? 그리고 마지막엔 조금이나마 시원했나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이것은 단순한 복수극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 대한 경고입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울고 있을 아이들, 그들의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 부디 늦기 전에